서울도 이제 꺾였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TV에서 세금, 금융 다 풀어도 안 사요. 추가 완화 딜레마. 이제 세금이라든지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내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분양가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 서울도 어디인지가 중요할 텐데 서울의 중심 지역까지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건 분양가가 있는데 보통은 시장이 많이 좋을 때는 분양가 위에 프리미엄이라는 금액이 올라가서 이게 매도가 되고 하는데 지금같이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분양가보다 더 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단지도 10% 할인 분양. 수도권에 있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분양이 들어가요. 분양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거죠. 지방은 이제 분양 속도 조절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 공포야, 이제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 서울도 꺾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포에 끝나고 있으면 알쓸청약 주의가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어디가 싸다는 건지, 어디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분양가보다 호가가 떨어진 서울 아파트 매물 사례입니다. 아파트만 보더라도 송파구, 양천구, 금천구, 강북구, 중구까지 이름만 들었을 때도 서울에서 안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꽤 인지도가 있는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송파 더 플래티넘 분양가가 14억 7,200만 원 정도였는데 호가가 지금 13억 2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억 5천입니다. 이걸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5천이라고 하는 거죠.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도 꽤 많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100보다 높으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겠죠. 100보다 낮을 때는 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00보다 더 낮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2022년 12월 26일을 기점, 63.1을 기점으로 이제 조금씩 상승 추세이긴 한데 그 상승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도 2022년 10월 556건을 기점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수치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시점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죠. 서울에서도 분양가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자, 이때 이제 좀 가슴이 두근두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양가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반면에 아니야, 아직까지 멀었어. 그래도 지금은 비싼 가격이니까 더 빠져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지금 사도 되나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이걸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송파구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내려갔다고.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 송파 더 플래티넘이라는 아파트입니다. 2024년 1월,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328세대가 입주합니다. 지도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3호선 끝에 있는 오금역, 이 오금역 5호선과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계룡역에서 좀 더 가까워 10분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고요. 오금역까지는 좀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1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지도를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방이역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성내천이 있는데 성내천이 둘레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봄 되면 벚꽃도 많이 피는데 이 성내천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조금 더 위로 올리게 되면 올림픽 공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책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 주변 도시가 상당히 조용한 편이에요. 소음이 많지 않은 편이고, 제가 임장을 갔을 때도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학생 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고루고루 거주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금역을 지나서 방이역이 있는데 이 인근에는 또 학원가가 잘 돼 있어요.
아마 학원가라고 하면 유명한 학원가가 대치동 또는 은행사거리 또는 목동에 있는 학원가를 많이 보실 텐데 여기 방위역 인근에 있는 방위동에 있는 학원가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호객노노에서 한번 학원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방위역 인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방위역 인근에 이렇게 오금동에서 1위 148개, 148개의 학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어요. 주변에 거여초가 있고 오주중, 그리고 오금중고, 그리고 오금초 세륜중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는 거여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송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뭐 책을 빌려본다거나 아니면 가서 공부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14억 5천,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용 59제곱미터보다는 조금 더 크죠. 전용 59제곱미터라고 한다면 평소 알고 있는 24평, 25평 정도의 아파트 크기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평형의 분양가가 14억 5천이었어요. 경쟁률은 2600대 1, 2599대 1.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송파에 있는 곳이니까, 송파니까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에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가가 13억이에요. 분양가 대비 약 1억 5천 정도 하락했습니다. 구조가 좀 독특한 편인데 큰 방과 이제 작은 방 두 개가 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좀 확보가 될 수도 있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송파 더 플래티넘 위쪽으로 보게 되면 송파 레미니스라는 아파트 1단지, 2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매매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구조예요. 전용 84제곱미터인데 여기가 매매가가 12억입니다. 총 23층에 중층이죠. 송파 더 플래티넘의 가격과 송파 레미니스의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송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구나. 이 다음에 이제 생각의 회로가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이거죠.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붙은 서울 아파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인가? 이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떨까요? 제가 과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던 아파트들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아파트를 모시고 내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지, 하면 될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던 단지는 어땠을까? 볼게요. 경향신문입니다. 총 3,885가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자녀세대 파격 분양 플러스 추가 혜택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약자거든요. 아마 약자가 붙어있는 아파트들은 모두가 다 좋은 아파트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팍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아파트들은 좋은 아파트일수록 야구로 많이 불리기 때문에 야구로에서 불리는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레드패도 그런 거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많이 불리기 때문에 야구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예요. 여기서 이제 자녀 세대가 남았죠. 30평대가 10세대, 그리고 40평대가 200세대 정도가 남아서 파격 분양 플러스 추가 혜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금을 유예를 한다든지 계약금을 고정화시켜서 한다든지 또는 발코니를 무상으로 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혜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할인 분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고 나서도 가격이 정말 주춤했었어요. 지금 호객노노에서 봤을 때 이렇게 회색으로 되는 부분들이 입주 전까지 분양권 상태 거래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분양권 가격이 조금 주춤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20억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물론 15억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한다면 애호개역 5호선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아현역 2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강이 나오고요. 그 한강에 있는 마포대교를 이용해서 내려가게 된다면 여의도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분양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 보일게요. 과거에 또 마피가 있었던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201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 주변 환경을 살펴보자면 인근에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주거 환경 자체로 봤을 때 또는 주변 균질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안정된 입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만약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울에서 지하철은 없지만 버스로서 강남까지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입주하고 나서부터도 쭉쭉쭉 거의 2017년, 2018년 수도권 부장이라고 했던 2018년까지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오히려 오르기는커녕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는 조금씩 올라서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해서 올랐다 다시 또 하락세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조금 전에 봤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는 가격이 마레프처럼 올라가지 않았는지, 왜 마레프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가격 충분히 저렴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최소한 주변 아파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주변 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느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가 저렴한 걸까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봤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입지죠. 너무나도 좋은 입지인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2014년식의 3,885세대예요. 바로 인근에 또 아파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아파트, 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 들어왔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균질성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래쪽에 공덕 삼성 레미안 5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2011년식의 794세대예요. 그 아래쪽에 레미안 4단지가 4차 아파트가 있어요. 공덕 레미안 4차죠. 여기는 2005년식의 597세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연식 차이가 좀 나죠. 입지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아파트가 가장 비싸야 돼요? 2014년도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럼 어떤 아파트가 제일 싸야 될까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비교 탭을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빨간색 그래프고 파란색 레미안 공덕 5차 그리고 검정색이 공덕 레미안 4차 전부 다 25평, 26평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공덕 레미안 4차 같은 경우는 입주 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2006년부터 쭉 해서 시세가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이제 2011년에 입주했던 공덕 레미안 5차가 있고 그 이후에 2014년도 입주했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의 시세가 있습니다. 근데 입주했던 2014년도로 한번 보세요. 가격이 어땠는지. 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났었나요? 적게 차이가 났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칸이 2억이고 이 한 칸의 반 정도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분명히 공덕 레미안 4차보다는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야. 그럼 그 가치는 얼마가 될까? 이게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정상이 아닐까? 이 정도면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니야, 이건 비싸.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매수를 하지 않으셨겠죠. 다른 아파트를 받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렴했었던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구간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장이라 입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마피가 있는 곳들 중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일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중심 업무지구까지의 거리, 수도권은 교통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과 학군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 하나는 일자리 접근성 부분이고 이건 대중교통으로 볼 거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지하철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쪽을 볼 거고 학군과 환경적인 측면도 함께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접근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사고 싶은, 살고 싶은 아파트에서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 시간을 설정하면서 이제 출근 시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근 시간을 이제 8시에 출발을 하겠다라고 보고 내가 이제 살고 싶은 아파트 그리고 3군데 정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강남역, 그리고 여의도 쪽, 그리고 중구 쪽. 이렇게 중심 업무지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아파트의 경우에는 교통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학군과 환경 부분인데, 이제 학군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그 학교가 가지는 학원가가 있다든지 또는 선호하는 학군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환경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자연 환경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 플러스 생활 편의시설이 많은지 거주 환경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냐 거주 편의시설이 많은 환경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본다면 거주 환경, 거주 편의시설이 많은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백화점이 있거나 또는 좋은 큰 마트, 대형 마트들이 있으면 더 좋을 수가 있는 환경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학군 같은 경우는 학구도 안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학구도 안내 서비스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를 한번 검색창에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오고 어느 학교로 갈 수가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를 클릭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아현중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숙문중학교, 그리고 동도중학교, 창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좀 성적이 좋은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파트 실거래가 쪽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 사이트라든지 또는 앱에서 학군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 오른편에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는데 중학교라고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현중이라든지 창천중, 여기서 보시고 여기가 학업성취 평가가 얼마 정도 되는구나, 이걸 바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학업성취 평가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인 학생이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로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는 평균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91%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정도의 학업성취도 평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충분히 저렴하면서도 전세가가 오를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격과 전세가율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매매가가 충분히 저렴하다는 걸 아는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현동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에 가격이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일 때도 전세가 거래가 됐어요. 이때가 전세가율이 79%였습니다. 매매가 4억 6천 정도, 전세가 3억 6천 정도였어요. 자, 그 뒤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2016년도에도 전세가율이 88%가 돼요. 매매가가 6억 2천, 전세가가 5억 5천. 이때도 전세가 많이 올랐던 시점이죠. 매매가가 좀 주춤하고 있을 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공덕동 레미안 공덕 4차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아파트도 2016년 3월에 매매가 5억 2천, 전세가 4억 8천으로 전세가율이 92% 정도 되는 수치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걸 말을 하냐면, 진짜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매가가 내려와서,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가 내려와가지고 매매가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매매가는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와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경우, 매매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올라와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경우, 이 시점에 매수를 하면 좋은 이유는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매매가를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조금은 더 잃을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집을 마련할 때 나 어차피 오래 살 건데 어느 시기에 사도 괜찮지 않을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올라 있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고 났을 때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 가격이 하락이 된다며. 시간이 지나면 좋은 입지라면 당연히 우상향을 하겠지만 그 하락되는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자책, 원망,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 시기를 가급적이면 좀 피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가, 전세가 충분히 저렴한 시기에서 전세가가 좀 반등을 하는 시점, 그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힘든 시기를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매가가 충분히 저렴하다는 것을 아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세가가 높은 시점에 매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가 매수를 할 때 아무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 아무리 저렴하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아파트랑 여기 아파트는 입지 비슷한 곳인데 여기가 그래도 가격이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싸네? 아니면 조금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네? 이 정도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P가 붙어 있는 곳들 중에서 가치 있는 곳.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지적으로 여기가 가치가 있는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통적으로 본다면 강남까지 또는 중심 업무지구까지 1시간 이내의 거리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환경 같은 경우도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봐주는 게 좋은 거죠. 학군이라고 해도 없는 것보다는 학군이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환경이라고 해도 나쁜 환경에 사는 것보다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의 가치를 잘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매가와 전세가 충분히 저렴하면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충분히 저렴하면서 전세가가 오를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전세가율을 확인하면서 전세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매가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전세가 좀 더 올라가는 시기면 좋겠어요. 매수를 할 때. 그런 시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내 집 마련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